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최근에요.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160% 넘게 뛰어서 시장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회사가 있었죠. 바로 서클, 티커로는 CRCL인데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 서클 상장 문서 요약본부터 해서 웹3 서비스 소개, IPO 분석, 또 ETF 관련 기사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요. 이 아주 뜨거운 기업, 서클하고 그 핵심인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서클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그 본질과 가능성을 함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스테이블 코인,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요, 말 그대로 가치가 좀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화폐, 예를 들면 미국 달러랑 1대1 가치를 갖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1USDC는 언제나 1달러 근처의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런 것처럼 가격이 막 오락내리락 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결제나 송금 아니면 다른 코인 거래할 때 그 기반으로 쓰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네, 유용하죠. 실제로 보니까 한국 무역량의 한 10% 정도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 터키처럼 자국 통화 가치가 좀 불안정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시장 규모가 무려 20배나 커졌다고 하니까 와, 이 성장세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성장세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크게 보면 테더, USDT하고 서클, USDC 이 둘이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두 코인 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고정돼 있고 또 실제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여러 블록체인에서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건 다 비슷해요. 공통점이죠. 아, 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USDT는 2014년에 홍콩 기반으로 시작했고요. USDC는 2018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서클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미국 기업이라는 거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고 또 국채 수요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USDT는 자산 투명성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규제 아래에 있는 USDC를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상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서클이 제도권 금융환으로 더 들어오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신뢰도가 혹시 IPO 성공으로 바로 이어진 걸까요? 보니까 서클이 10억 달러 넘는 자금을 모으면서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캐시우드의 IK 인베스트나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엄청난 기관들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서클의 주수익 구조가 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게 뭐냐면 2024년 매출 17억 달러 중에 무려 98%가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USDC 준비금.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비교적 안전한 단기 채권 같은 데 투자하는 펀드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자 수익이죠. 정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가 서클한테는 뭐랄까 최고의 환경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첨단 기술 기업 같은 이미지인데 실제 수익은 아주 전통적인 금융 이자에 기대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서클의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장 기대감도 얼마나 뜨거운지 상장하고 일주일 만에 벌써 여러 운용사들이 서클 주가를 기반으로 한 그런 파생 ETF 상품들을 막 줄줄이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서클의 비전이 그냥 단순하게 이자 장사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CEO인 제레미 알레어가 그리는 큰 그림은 그 기존의 느리고 비싼 금융 시스템을 넘어서 인터넷 기반의 어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 금융 인프라 자체를요? 네, 이른바 서클 페이넌스 네트워크라는 걸 구축해서 국경 간 결제를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서클 웹3 서비스라는 것도 내놨는데 이게 또 주목할 만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갑이라든지 스마트 계약 플랫폼 같은 도구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 기업들이 쓰기 폐막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 자금 세탁 방지 AML, 이건 뭐 불법 자금 흐름 막는데 필수적인 거니까요.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사용자가 뭐 이더리움 같은 거 없이 그냥 USDC만 가지고도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 그 가스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서클 페이마스터 같은 아주 편리한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편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 소외 문제 해결에도 좀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서클의 그 최고 전략 책임자가 단테 디스파르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USDC가 특히 통화가 불안정한 지역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향력을 넓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많이 있네요. 미래 금융을 얘기하는데 현실 수익은 금리에 좌우되고 글로벌 혁신을 말하지만 또 미국의 영향력 확대랑도 연결될 수 있다니.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리스크는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8%가 이자 수익이면 금리가 바뀌면 위험이 정말 커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에요. 바로 그 수익 구조의 단일성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죠. 예, 분석을 보니까 기준금리가 0.25%만 내려가도 연간 수익이 1억 달러나 감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1억 달러나요? 꽤 크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자 수익의 상당 부분, 약 60% 정도를 코인베이스 같은 파트너사들하고 나눠야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실제 이익률, 마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나눠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보면 여전히 1위는 USDT잖아요. 네. 아직 USDT를 따라잡아야 하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이 불확실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클은 USDC 발행하고 또 성공적인 IPO를 통해서 월가의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주수익은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에서 나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금리 변화 위험, 또 파트너와의 수익 배분 문제, 치열한 시장 경쟁, 그리고 규제 리스크 같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서클의 이런 행보는 앞으로 전통 금융하고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융합될지, 그리고 이 디지털 달러라는 것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투자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서클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화된 대규모 준비금을 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미래에 이런 중앙 집중식 준비금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은 혹은 아예 훨씬 더 탈중앙화된 방식의 디지털 결제가 대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서클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